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돌아온 브록, 봉급인 영상 리포터이자 프로그램 디렉터가 김성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사 10여 년 만에 일본 후쿠오카로 첫 해외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출발하는 것도 많고, 이번 출장은 최근 엔저 등으로 가속화된 한국 관광객들의 일본 유입 해무더 그중 하나로 유명한 이곳 후쿠오카에서 마침 활항하고 있는 버스 투어를 체험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일정을 도와주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この動画はご覧のスポンサー提供でお送りします。 총 이틀간의 일정이었는데요. 버스 투어는 비교적 개개인이 가기 먼 거리를 주요 포인트는 챙기며 둘러보는 스타일로 일정이 조금 빡빡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이동과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투어로 손꼽힙니다. 첫날의 일정은 후쿠오카 서쪽 도시인 이토시마와 가라스를 거쳐 사가현까지 간 뒤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가이드님의 이 후쿠오카현이 있는 규슈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부부바이로 유명한 사쿠라이 후타미가우라에 오게 되는데요. 인근의 사쿠라이 신사와 서핑으로도 유명하고 에메랄드 빛바다에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입니다. 날이 좋아 푸른 바다와 하얀 신사 기둥문이 더 예쁘게 보이는데요. 이 하얀 토리와 금줄로 엮인 두 바위는 일본의 둔치 백선에도 꼽혔다고 합니다. 다들 한정된 시간에 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는데요. 아름다운 노을로도 유명하지만 그럴 시간은 다음 기회로 하고 얼른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여행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괜히 궁금했던 두 어르신의 대화는 뒤로 한 채 사쿠라이 후타미가우라를 떠나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버스에 올라 몇십 분을 이동하면 입체 염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전통 방식의 염전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방까지는 조금 걸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는 길에 풍경도 아름다워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드디어 마타이치노시오 제염소 공방 도탄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공방에 푸른 바다와 이토시마의 풍경이 한적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소금 공방답게 제조한 천일염과 이를 이용한 각종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직접 소금을 먹어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꽃소금을 사용한 푸딩을 먹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에 짭짤한 소금 맛이 더해져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푸딩을 먹으니 한껏 여유로워지는데요. 다들 전망을 바라보며 달콤한 여유를 즐깁니다. 공방을 둘러보면 소금을 제조하는 모습과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건물처럼 세워진 구조물에 바닷물을 부어 소금을 제작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다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동할 때가 되었는데요. 아쉬움도 여행인 만큼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이동합니다. 이제 조금 버스를 길게 타야 하는데요. 이토시마를 넘어 큐슈의 다른 현인 사가현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린 이곳 사가현의 이온몰 가라스 지점인데요. 이곳에서 점심과 간단한 쇼핑도 하고 세 번째 장소인 카가미야마 전망대로 향하게 됩니다. 이온몰은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유통점인데요. 각종 식료품은 물론 일본답게 도시락과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쇼핑하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시간도 아낄 겸 이온몰의 다양한 음식들을 골라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도시락과 함께 반찬들이 즐비했습니다. 무사히 계산을 완료하고 차리는 밥상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료까지 따르면 식사 준비가 완료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껏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전망대로 가려면 언덕의 꼬부랑길을 올라야 하는데요. 전망대 가는 길, 버스에서 들려주는 음악과 함께 거대한 숲길을 보며 감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호수가 보이는 공원이 반겨주는데요. 전망대까지 경치를 보며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바다가 조금 보이는데요. 일본 현지 분들도 많이 찾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데크에서 관람할 수도 있지만 건물 2층에 오르면 더 높은 시각으로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날이 좋아서인지 멀리 한반도의 남해안까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요. 그리고 해안 따라 길게 펼쳐진 숲은 일본 3대 송림이라는 니지노마스바라인데요. 번역하면 무지개 송림이라는 뜻으로 솔숲이 층층이 쌓인 모습이 무지개 같아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숲은 400년 전 영주가 방풍을 위해 설치했다는데 어쨌든 우리는 데크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남는 건 사진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사진만 찍다 보면 여행이 아닌 사진을 찍은 기억만 남을 수도 있으니 뭐든 적당히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전망대를 떠나 이동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나른한 오후와 약간의 피로를 느끼며 한숨 졸고 나니 꿈인가? 는 아니고 현실의 사가에 유명한 도자기 마을 이마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마을의 장터가 열리고 전통 복장을 한 분들도 있어 행사를 하는 듯 했는데요. 각종 토산물과 먹거리 등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의 도공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기도 해 한국인으로서 씁쓸해지는 기분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멀리 보이는 저 수많은 도공들의 묘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마을에 들어서면 도자기 마을답게 다양한 도자기들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자기들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념품 등은 구매를 잘 안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풍경 하나를 구매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관광객들도 보였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에겐 후회 없을 장소였지 않았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자기도 좋지만 조용히 흐르는 냇물 소리에 산세에 둘러싸인 비밀의 마을이었다던 이곳의 풍경이 더 눈에 남기도 했습니다. 가게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자기 등을 파는 모습이었고요. 옅은 조선의 도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평화롭고 조용하며 착한 여행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사가현 이마리시의 오카와치야마였습니다. 이제 사실상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카타역으로 가기 전 마지막 보너스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로 건담 조형물로 유명한 라라포트인데요. 원하는 승객은 하카타역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 내려도 됩니다. 말 그대로 크고 아름다운 건담이 라라포트를 지키고 있는데요. 건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볼 법한, 그리고 이왕 온 거 쇼핑도 할 겸 들러보기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뭘 아는 다양한 매장과 함께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안내가 잘 되어 있어 헤매지 않고 충분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카타역에서 시작했던 버스투어 일정 1일차가 끝났는데요. 아직 그 유명한 유효인과 베프 코스의 영상 클립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2일차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